여러분,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돈도 필요했고 기술도 필요했지만 결국 모든 성취와 모든 실패의 갈림길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못 보면은 인생이 무너지고 사람을 제대로 보면은 인생이 단단해집니다. 나는 젊은 시절 그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첫 이야기 역시 그런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30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해외 현장에서 큰 공사를 맡아 처음으로 해외로 나갔습니다. 낯선 나라의 공기와 냄새, 공사 현장을 채운 쇳가루와 기계음, 뜨거운 열기 속에서 팀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현장 책임자라고 불리는 인물이 찾아와 내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문제 없습니다. 모든 자재는 이미 도착했고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나는 그 말만 믿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본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재가 반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일정이 2주 이상 밀릴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현장을 뒤져보니 책임자라던 그 사람은 정작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몇 달간 적당히 말로만 일을 한다고 둘러댄 뒤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만 챙기고 도망치듯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책상 위에 엎드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대체 사람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나는 왜 이 사람을 그토록 쉽게 믿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한 숙소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내 인생은, 내 사업은,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순간 역시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잘못 본 대가를 치른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겠다고, 능력만 보고 선택하지 않겠다고, 말만 믿고 내 편이라 착각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씩 질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함께할 사람인지, 고난의 순간에도 손을 놓지 않을 사람인지, 성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인지. 그 질문들이 내 인생을 살렸고 회사를 살렸고 위기 순간마다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편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 감정이 아닙니다. 절대 말투가 아닙니다. 절대 겉으로 보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누구나 멀쩡해 보입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예의를 갖추고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러나 진짜 모습은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진짜 마음은 계산이 사라지는 순간 드러납니다. 진짜 관계는 성공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볼 때 단 한 가지 기준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4가지 질문을 항상 가슴속에 품고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질문들은 나를 배신의 구덩이에서 끌어냈고 잘못된 인연을 걸러냈으며 평생 갈 사람을 찾아주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4가지 질문을 가지면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평생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첫 질문이 무엇인지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2부에서는 평생 내 편을 구별하는 가장 첫 번째 질문,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진짜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내 편이 될 사람을 가려내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정확한 질문, 바로 이 사람은 위기에서 어떤 얼굴을 보여주는가입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누구나 좋은 말을 합니다. 예의를 갖추고 미소를 보이고 친절한 말투로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모습은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위기는 사람의 가면을 모두 벗겨냅니다. 계산도 사라지고 체면도 사라지고 심지어 평소의 말투까지 바뀝니다. 그 순간 보여주는 얼굴이 바로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외 공사와 국내 대형 프로젝트를 오가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사람의 얼굴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수십억 원이 걸린 계약이 갑자기 뒤집어질 때도 있었고 밤새 쌓아 올린 구조물이 새벽에 무너져 내린 적도 있었고 현장 전체가 마비될 정도의 사고가 터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사람들의 얼굴은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고 어떤 사람은 남 탓을 하며 목소리만 높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장갑을 끼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죠. 그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내가 잊지 못하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중동 사막에서 대형 플랜트를 세우던 시절 이틀 동안 강풍이 몰아치며 일부 장비가 쓰러졌고
한밤중에 발전기가 멈추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했고 많은 직원들이 멀찍이 떨어진 본부로 피신했습니다. 모래바람은 눈을 뜨기조차 힘들 정도로 거셌고 기계음은 끊겼으며 사막의 공기는 피로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나는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불빛 하나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엔지니어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먼지투성이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사람은 외쳤습니다. 사장님, 전 아직 여기 있습니다. 제가 발전기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도망칠 수 있었던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먼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위기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과 위기 앞에서 뛰어오는 사람.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날 그는 새벽이 오기 전 발전기를 다시 작동시켰고 현장은 기사회생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평소 태도보다 위기에서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러분이 무너질 때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가? 여러분이 곤란할 때 이 사람이 조용히 사라지는가? 아니면 조용히 다가오는가? 이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사람을 걸러도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편안해지고 훨씬 안전해지고 훨씬 안정적으로 나아갑니다. 한 번은 국내에서 중요한 설비가 시험 가동 중 폭발음과 함께 꺼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본사에서는 난리가 났고 여러 책임자들은 모두 전화를 돌리며 제 책임이 아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젊은 직원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내게 왔습니다. 사장님, 필요하시면 제가 현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말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계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책임감과 진심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붙잡으십시오. 이런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위기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 위기에서 태어난 사람, 위기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절대적인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3부에서는 이 첫 번째 질문을 넘어서 두 번째 질문, 즉 계산 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인생의 깊이를 가르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위기에서 드러나는 얼굴을 보는 것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질문입니다. 나는 평생 이 질문을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계산 없이 줄 수 있는가? 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줄 안다고 말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하고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주 간단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바로 자기에게 이득이 없을 때입니다. 사람의 본심은 이득이 사라지는 순간 드러납니다. 그 순간에도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조건 없이 움직이는 사람, 계산을 내려놓고 다가오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평생 여러분 곁에 둘 사람입니다. 나는 이 진리를 해외 현장에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미국의 한 기술팀과 협력하며 중요 장비를 개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자금 압박에 시달렸고 일정도 촉박했습니다. 기술팀 사이에서도 의견이 자주 부딪혔고 서로의 방식이 다르다며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핵심 부품이 예상보다 빨리 마모되며 큰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수정하려면 개발 일정이 최소 한 달은 더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감당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은 가벼운 정막이 아니라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국 기술팀에 있던 한 엔지니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내일 새벽 첫 비행기로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겠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 깊은 곳이 울렸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본사에서도 그의 행동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하지 않은 선택이 결국 프로젝트 전체를 살렸습니다. 그는 한국에 와서 밤새 부품을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며 문제를 추적했고
예상보다 빨리 결함 원인을 잡아 해결했습니다. 그 공로를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현장은 정상화되었고 우리는 계획대로 프로젝트를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것, 그것이 사람을 보는 핵심입니다. 계산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이 넘어지면 손을 내밀고, 계산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넘어지면 먼저 주변을 둘러봅니다. 누가 보고 있는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지, 자기 명예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차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했지만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 일에만 움직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뒤를 따라다니며 비위를 맞추고 좋은 말만 했지만 정작 어렵고 부담되는 일에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조용히 다가와 필요한 일 하나를 해결해주고 사라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 계산보다 진심이 앞선 사람, 조건보다 의리가 먼저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판단하지 말고 손으로 판단하라. 손이 움직이는 사람, 손해를 감수해도 다가오는 사람, 인정받지 못해도 제 역할을 하는 사람, 그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위기와 가장 깊은 고독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줄 평생 내 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산 없이 준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받은 도움은 크든 작든 여러분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계산 없이 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단단해지고 여러분도 점점 계산 없이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갑니다.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장소가 달라져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사람은 계산 없이 줄 수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안전해지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사부에서는 사람의 진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순간, 바로 여러분의 성공 앞에서 드러나는 진짜 마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은 인간관계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질문을 간과합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느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곁에 둘 사람을 찾고 싶다면 반드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사람들은 여러분이 힘들 때 겉으로는 위로합니다. 실패했을 때는 어깨를 두드리고 고생할 때는 걱정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공하는 순간, 여러분이 더 높은 곳에 서는 순간, 여러분이 박수를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의 얼굴은 진짜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웃고 있다고 웃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축하한다고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빛이 말합니다. 표정이 말합니다. 목소리의 떨림이 말합니다. 그 순간 보이는 진심, 그것이 여러분과 평생 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나에게도 오래 걸렸습니다. 나는 현대차를 세우던 시절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자동차를 세상에 내보낸다는 것은 당시로선 무모하다 싶을 만큼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많은 외국 기업들이 코웃음을 쳤고 국내에서도 불가능하다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엔진 하나 만들 줄 모르는 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미친 짓처럼 보였겠지만 나는 그 미친 도전이 한국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양산 차량이 공장에서 굉음을 내며 천천히 라인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장면을 보기 위해 수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나는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이 고여 있었고, 어떤 사람은 긴장해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주먹을 꽉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과 억지로 웃는 사람의 차이. 성공의 순간에는 그 작은 흔들림 하나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날 한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회사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한 기술자는 양산 차량이 움직이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듯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며 외쳤습니다. 사장님,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물에는 질투가 없었습니다. 그의 기쁨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내 편이었습니다. 반대로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치는 척하지만 눈빛이 차갑고 입꼬리가 굳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는 듯 했지만 그들의 표정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빛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며 다른 길로 흩어졌습니다. 사람은 성공 앞에서 질투를 숨기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 말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해하고 남의 성과를 보며 미묘한 불만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처럼 당신의 성공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당신이 잘 되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이 준 인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실패 앞에서의 태도보다 성공 앞에서의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드러낸다. 나는 사업을 키우면서 이 진리를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해외 수주를 따내 해외 언론이 우리를 조명했을 때 어떤 직원은 내 손을 꼭 잡으며 사장님, 이 순간을 우리가 함께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얼굴에 축하의 가면을 쓰고 있으면서도 눈빛이 멀어 있었고 변화된 분위기에 불안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오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함께 축하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실패도 함께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같은 방향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결이 같고 목표의 수준이 같고 삶의 깊이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내 일처럼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평생 곁에 두십시오. 그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성공하면 세상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합니다. 성공 앞에서 진심을 드러내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의 삶은 튼튼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인생의 무게를 함께 나누겠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호부에서는 이 세 번째 질문을 넘어 여러분의 인생을 더 깊은 곳으로 끌어주는 사람을 어떻게 찾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네 번째 질문, 이 사람은 나를 더 나은 곳으로 끌어주는가? 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평생 곁에 둘 사람을 찾고 싶다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더 나은 곳으로 끌어주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기준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국 삶의 방향까지 달라집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었고 나를 밀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성장시키는 사람의 특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현실이 아니라 가능성을 본다는 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숨겨진 능력과 미래를 일찌감치 보고 믿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귀합니다. 나는 1970년대 후반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동에 뜨거운 바람이 불고 사막 먼지가 피부에 꽂히던 그 현장에서 나는 매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초대형 해외 공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그 시대 기준으로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공사장은 수십 개 국가의 인력과 기계가 얽힌 복잡한 전장과도 같았고 조금만 실수해도 건설이 중단될 수 있는 긴장된 환경이었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결정을 내려야 했고 때로는 그 결정 하나가 전체 공정을 앞당기기도 하고 몇 달을 지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현장을 책임지고 있던 중동 측 기술 감독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미스터 청, 당신들은 미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나는 잘못 봤습니다.
당신들은 해낼 겁니다. 아니, 이미 절반은 해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술이 세계 최고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 의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보고 가능성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현재가 아니라 우리가 갈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우리를 끌어주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 여러분, 인생을 끌어주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이 사람은 현실을 핑계로 삼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 가진 게 이 정도니까 여기까지만 해. 이런 말 대신 너는 더 갈 수 있다. 너는 더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 이 사람은 여러분이 주저앉을 때 일으켜 세웁니다. 단순히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사람은 드뭅니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다시 해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바꿉니다. 셋째, 이 사람은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넓어지고 용기가 커집니다. 결국 여러분을 인간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힘을 줍니다. 나 또한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어떤 이는 기술자로서 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었고 어떤 이는 고비마다 정신적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었으며 또 어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질문했습니다. 사장님, 왜 여기서 멈추십니까? 그들의 한마디는 나를 흔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 안에서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을 때 그들은 내가 보지 못한 미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는 아무도 안 간 곳이 아니라 아무도 아직 시도하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를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분명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올리는 사람, 여러분의 두려움을 도전으로 바꾸는 사람, 여러분의 한계를 한 걸음 넘어가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붙잡으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성장할 때 함께 성장하고 여러분이 넘어지면 손을 내밀며 여러분이 위로 오르면 기꺼이 받쳐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더 나은 곳으로 끌어주는 사람은 인생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단순히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6부에서는 네 번째 질문의 진짜 의미를 확장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에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평생 내 편을 만들고 싶다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사람은 평온할 때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유 있고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웃을 수 있고 누구나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경험했을 겁니다. 진짜 인간관계는 평온할 때가 아니라 삶이 흔들릴 때, 위기가 닥칠 때,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드러난다는 것을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어떤 위기는 자금이 끊겨서, 어떤 위기는 기술 부족 때문에, 또 어떤 위기는 외국 정부와의 협상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나는 똑같은 패턴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곁을 떠났고 어떤 사람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와 함께 한 발 더 앞으로 걸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평생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결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정적 순간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1980년대 초 해외 공사에서 대규모 장비 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철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공정 전체가 멈출 위기에 처했고 해외 발주처는 계약 파기를 언급하며 압박해 왔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 기업이 결국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고 일부 사람들은 슬그머니 내 곁에서 멀어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여기서 접는 게 좋겠습니다.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한 한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팀은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는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 인생의 위기 순간에 포기 대신 해법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함께 밤새 회의하며 공정을 수정했고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공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프로젝트는 훗날 한국 건설 기술의 신뢰를 세계에 증명한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때 다시 확신했습니다. 진짜 내 편은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평범한 날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 여러분도 인생을 돌아보면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려울 때 잠적한 사람, 잘 나갈 때만 옆에 있던 사람, 위기만 오면 책임을 회피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평생 곁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잠시 스쳐가는 관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 조용히 손을 얹어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도 여러분의 가능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함께 할 때 인생은 다시 일어섭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앞에서 함께 서는 사람은 평생 한두 명이면 많습니다. 그 한두 명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결국 이런 사람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주장보다 책임으로, 약속보다 선택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기둥이 되어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진짜 내 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알아보는 기준이 바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이 질문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고 진짜 내 편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다음 7부에서는 이 네 가지 질문을 모두 통합해 인생에서 평생 내 편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기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인생에서 평생 내 편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던져야 할 네 가지 질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질문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됨됨이를 입체적으로 비추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그 거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평생 내 편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평생 내 편이 되어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위대해서 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따라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게 아무것도 없던 시절, 실패가 반복되던 시절에도, 심지어 세상이 내 등을 돌리던 시절에도 내 옆에서 물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평생 내 편을 만드는 기술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네 가지 질문을 먼저 타인에게 묻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약점을 가려주는가? 나는 상대의 능력을 시기하는가? 아니면 능력을 키워주는가? 나는 상대가 무너질 때 도망치는가? 아니면 손을 잡아주는가? 나는 상대의 결정적 순간에 짐이 되는가? 아니면 힘이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모입니다. 나는 1970년대 중동 사막에서 대형 공사를 진행할 때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모래바람이 엔진을 멈춰 세우고 밤에는 기계가 얼어붙을 만큼의 극심한 온도차가 공사를 뒤흔들던 시절이었습니다. 기술팀은 지쳐 있었고 현장 관리자들은 밤마다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조용히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공사도 실패하는 건 아닐까요? 그 말에서 나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사업 계획을 따르기 전에 사람을 따릅니다. 사람이 무너지면 조직도 무너지고 사람이 흔들리면 관계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자신을 믿고 서로를 믿어주십시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람들을 믿을 때 사람들도 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내 편을 만드는 기술의 시작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질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삶에 끌어들이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사람을 모을 수는 없습니다. 지위가 높아서 사람을 모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뢰와 책임,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약점을 감싸주는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모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남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상대의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위기 앞에서도 함께 서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먼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삶에도 책임지는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평생 내 편을 만드는 기술의 핵심입니다. 내가 먼저 내 편이 되는 사람, 내가 먼저 상대의 편이 되는 사람,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사람은 결국 자신이 품은 마음의 무게만큼의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인생에서 평생 내 편을 만드는 일은 결국 사람을 얻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인간관계의 기반입니다. 이제 마지막 8부에서 이 인간관계 철학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평생 내 편을 만드는 궁극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평생 내 편을 만드는 인간관계 철학의 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일구며 수많은 위기와 전환점을 겪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시작한 공사도 있었고,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새벽까지 버틴 날도 있었고, 회의실에서 수십 명의 시선이 나 하나에게 꽂힌 채 결정을 기다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모든 순간에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곁에는 한결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평생 내 편을 만드는 일은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선택하는 일이라는 것.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지만 동시에 감정에 지배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평생 내 편을 만든 사람들은 감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의 질서란 무엇이냐? 내가 평생 경험하며 깨달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마음의 질서가 있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원칙에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공사 현장에서 장비가 멈추고 납품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본사에서는 비용 압박이 쏟아지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기술팀의 한 엔지니어가 밤늦게 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하면 저도 흔들립니다. 무섭습니다. 이 공사가 실패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잠시 그 젊은이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한 건 괜찮다. 두려운 것도 괜찮다. 하지만 마음의 순서만은 바꾸지 마라.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온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누구보다 단단한 핵심 인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순서가 흐트러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멀어지고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질서가 잡힌 사람은 폭풍이 와도 실패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평생 내 편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끌어들이는 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질서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질서가 없으면 좋은 사람도 떠납니다. 마음의 질서가 없으면 악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마음의 질서가 없으면 인간관계는 결국 돈과 감정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마음의 질서를 지키는 순간 인간관계는 반대로 단단해집니다. 왜 단단해지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중심에서 안정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안정된 사람이 되면 안정된 사람이 여러분 곁에 오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거울입니다. 내가 불안하면 불안한 사람이 모이고
내가 탐욕을 품으면 탐욕스러운 사람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내가 신뢰를 품으면 신뢰하는 사람이 모이고 내가 의리를 지키면 의리 있는 사람이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내 편을 만들려면 먼저 내가 내 편이 되어라.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누구도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질서를 세우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끝까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기술이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마음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평생 내 편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평생 내 편을 만들고 싶은가?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평생 누군가의 편이 되십시오. 누군가의 약점을 감싸주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가 흔들릴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삶의 결정적 순간에 여러분을 지탱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돈보다 강하고 명예보다 오래가고 성공보다 값진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곁에 남는 사람들이 바로 평생 여러분의 편이 됩니다. 인생은 결국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평생 내 편을 만드는 일은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인생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마음의 질서를 세운 사람에게는 평생을 함께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인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진짜 비밀이다.